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3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변동성이 장중에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제 장 막판에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0.03%, 0.94% 상승 마감이 되었고요. 전일 미국 나스닥, S&P 모든 지수들이 상승 마감이 되었는데 안 좋은 소식과 좋은 소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개가 이제 혼재되는 상황인데 공방을 하면서 마지막에 상승 플러스 전환되었습니다. 어떤 뉴스거리가 있는지 한번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최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국내 지수가 뭐 최근에 낙폭 과대 반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고 나서 박스권에서 좀 머무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 미국도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도 나스닥이 보면은 상승 후에 조금 이제 하락했다가 다시 어제 상승하는 모습들인데, 네. 유가가 최근에 가장 말이 많았었는데, 저는 이제 보면서 19달러까지 가는 건 처음 봤는데, 유가가 그 네.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게 뭐 요즘에 보통 이제 이것도 바닥이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네네네.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증시도 그렇고 뭐 음, 상품 선물도 그렇고 네네.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그 음, 시기가 변곡점이다 이런 얘기가 일단은 네네네네네. 정설로 통하니까 네네. 뭐 아무래도 이제 그 구간에 들어가게 됐을 때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극도로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 음,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지금 그 유가의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좀 재미가 있는 게 네. 어, 이 트럼프 트위터에서부터 촉발이 됐어요. 네. 대단하네요. 또 트윗인가요? 네네네. 이번 거는 좀 강력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네. 트위터의 영어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음, 이 번역을 좀 이제, 뭐 저희 역시도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라서, 네네네. 번역본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좀 새벽에 네네. 그걸 좀 기사를 오랫동안 봤거든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네. 오랫동안 봤는데, 네. 최종적으로 이제 번역이 된 내용을 또 보니까, 네.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한 MBS, 그러니까 네. MBS는 무하마드 그쪽 네네, 사우디 저 사우디 왕세자예요. 왕세자, 네. 네, 그쪽 있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한 MBS, 나의 친구와, 감산에 합의를 할 것으로 전화를 했다, 이야기를 네네네, 했다, 네네네. 이야기를 했고, 그 음, 다음에 이제 1,000만 배럴 정도가 이제 감산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희망한다. 음, 최대치는 뭐 1,500만 배럴도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일단 네네네. 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딱 보게 되면은 MBS 그러니까 그 사우디 왕세자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네네, 감산에 대한 협의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최종적으로 그 사우디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예, 서로 간에 통화를 해가지고 야 우리 감산하기로 했어. 예. 형 우리 감산하기로 했어. 이게 전화해주는 그런 느낌이고 근데 그것을 이제 트럼프가 트위터에 써주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 느낌인데요. 네, 네네, 좀, 그게 네, 딱 나오자마자 유가가 30%빵 하고 폭등을 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주가가 팡 튀었는데 이게 가만 보면 볼수록 좀 이상한 거예요. 네네네. 왜냐면 러시아 그 대통령궁에서 음, 우리는 대화한 적이 없는데라고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건 뭐죠? 그건 뭐지 나온 거죠? 우리는 대화한 적이 없는데라고 얘기 나오니까 뭐지? 그러고 트위터를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트위터에서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 중에 뭐냐면 음.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한 사우디 MBS거든요. 아, 대화를 한,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 게 아니고 감산 합의는 이제 3월 말에 종료가 됐잖아요. 네네네. 감산 협의에 대한 부분들을 3월 달 했어요. 음, 러시아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가 네네네. 거부를 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맥상은 틀린 게 없죠. 대화를 한 MBS니까 그때 대화를 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우디 왕세자와 이야기를 한 거고. 네네네. 그럼 이제 일단은 러시아가 한 말을 종합해 보면 그런 일은 없어. 최근에 뭐 어제 있었던 일은 아니구나라는 얘기가 좀 나오게 된 거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또 다음 말을 들어보면 감산이 될 것으로 합의하고 합의했다가 아니고 이제 희망한다. 음, 네, 그리고 예상한다. 예상한다. 네. 네. 근데 사실 결정된 게 이걸, 아니고, 네. 네. 이거 러시아 쪽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감산이 뭐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4월 1일부터 사우디 쪽에서는 증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증산되는 배경도 계속 이제 다른 오펙 쪽에서는 감산하고자 하는데 네. 러시아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증산시켜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시장에 러시아 석유가 많아지니까 시장 점유율에서 밀려버린단 아, 말이에요. 점유율 쪽에서는 밀릴 네네. 수가 없으니까, 사우디도 그러면 같이 이제 등산을 해버리는, 맞불 그렇죠. 놔버린 이제 거죠. 네. 석유에서의 그 자존심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도 안 되겠다 해서 증산하자. 이게 4월 1일 날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희망한다, 예상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냥 예상이구나. 네. 이렇게 된 거고 또 1000만 배럴에서 1500만 배럴 감산하겠다는 얘기가 음. 이게 하루에 그렇게 감산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총 1500만 배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됐어요. 차근차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 왜냐하면은 이제 감산 협의 때 음. 러시아가 나 안 할래요라고 얘기했던 게 150만 배럴입니다. 네네. 하루에 감산치가. 네네네. 근데 갑자기 그게 10배잖아요. 네네. 1500만 배럴이면 그 네. 10배를 갑자기 합의를 이루고 나올 수도 없는 얘기고, 네네. 그 다음에 일 감산치로 그걸 만약에 추정을 해버리게 된다면 지금 사우디하고 러시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네네. 그 석유 양의 네. 절반이 넘는 수치가 되거든요.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네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네네. 이거를 정말 합의가 됐단 말이야 라는 의심을 품게 됐죠. 네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이후의 일들은 아직 지금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자고 있을 테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트위터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주가가 떨어지는 모양새, 그 다음에 네네. 유가가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뭐야, 트럼프 또 뻥친 거야? 이 얘기가 된 거죠. 뻥카구나 이렇게 얘기가 네네네. 나오죠. 그러면서도 이제 반신반의하는 모습이죠. 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셰일오일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좀 도산에 물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더 그렇습니다. 내려가면 안 뭐, 좋아져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겠다. 음. 그런 의지가 일단 담겨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네네. 풀이가 되기도 하고. 음. 근데 이거는 지금 그냥 트럼프의 희망사항 뿐인가? 이렇게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네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간 부분들을 다 반납해버렸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 뭐 그래도 그 에피소드 때문에 장 초반에 있었던 이전 그 악재가 있었잖아요. 예,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뭐, 지난달에 총 네.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300만 명 나왔다가 그걸 또 더블로 넘어가는 또 사람이 나와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게 예. 처음에는 이제 200만 명 넘는 것도 사실은 뭐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보통 뭐 수치였잖아요. 20만, 네. 그렇죠. 30만이었잖아요. 네네. 많이 이제 나빴을 때 한 60만, 70만이었는데 네, 200만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죠, 지난주에. 근데 네네네네. 이번 주에는 처음에 300만을 예상했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전문가들이 400만이 나올 것이다. 음. 그래서 400만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랬는데 네. 660만이 나와버렸어요. 어우, 그 실제 네네. 수치가. 네네네.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지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래서 이제 장 초반에 훅 하고 내려갔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유가 때문에 이제 좋은 수치라고 해서 뛰어 올라오긴 했는데, 네네. 이것이 지금 보면은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가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0% 나온다. 네네. 얘기한 게, 그거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 일 아니냐라고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할 수도 있겠다. 네. 충분히. 저도 예, 이제 예. 저 주변에서 정말 그런 거야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가능한 그래서 수치가 될 수도 있다. 그죠. 네. 경제적인 수치가 이렇게 꽝 하고 박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2분기에 나타나는 이 부분들은 네.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예상치, 어쩌면 그 예상치보다 더 나빠지는 그런 네네. 것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는데, 그럼 이제 따라오는 질문이 있죠. 그럼 주가 더 내려가? 네네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미 근데 주가의 움직임을 아시는 분들은 야, 그래? 그렇다면 지금이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네. 주가라는 건 항상 경기보다 먼저 움직이거든요. 네, 선행지표니까요. 네. 네. 예. 지금 나빴다라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돌아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폭락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는 2분기 나쁘다고 했지만 3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얘기가 나왔죠. 네네. 그러면은 증시는 어떤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뭐 더 오르고 내리고 하는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어도 네네. 결과론적으로는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만 초점 맞추시면 돼요. 지금 뭐 오늘이 바닥이네, 내일이 바닥이네, 뭐 올라가네, 어쩌네, 그걸로 싸우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없을 것 같아요. 시간 네.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예. 그냥 멀리 내다보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네가 그래서 가는 데가 어디야? 네. 이것만 보시면 되잖아요. 종착역이 어디야? 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네네.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찍든 뭐 서울, 대전을 찍고 뭐 부산을 건너뛰어서 울산을 네네네. 갔다가 찍든 뭐 그건 뭔 상관입니까, 그죠? 네네네.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 과정이 조금 뭐 복잡하고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시장에 먼저 선행되는 지표가 또 주가고
주식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왔다는 것은, 그래, 막상 그때 또 나왔을 때, 수치가 나왔을 때, 뭐 예상했던 거잖아라고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천천히 또 지켜보시면서, 또 선행적으로 먼저, 조금씩 사모아 가시는 그런, 뭐, 투자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뭐, 미국 시장에서는 뭐, 약간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유가 급등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실제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와서 조금 놀라긴 했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충격을 받는, 어느 정도, 그런 모습들이어서, 앞으로 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바닥권에서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국내로 돌아왔어요. 국내도 지금 계속해서 매수 주체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팔고 있고,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까지 시총 상위주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뭐 시총 상위라고 하더라도 네네네. 특정 종목이죠. 그러니까 네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만 많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 좀 있어요. 네네네. 뭐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뭐 상승하는 배경을 계속 두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조치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데 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예수금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야,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해서 움직이겠지.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네. 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네네. 시장에 또 변곡점을 통해서 바닥권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돈 많이 벌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네네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랬거든요. 2008년도 그때 그 금융위기 당시에도 네. 주가가 폭락하던 시절에 개인 투자자들이 예수금 많이 들고 들어왔어요. 지금 예수금이 지금 네. 4조 5천억, 4조 7천억대를 넘어가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44조, 네, 네, 44조. 44조네요. 네, 네네. 네. 굉장히 많은 음. 돈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그 당시 2008년도 당시에도 이 두 자릿수의 예수금을 네네.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다라고 들어온 사람들도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보다는 네. 적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느냐, 돈을 벌지 못했단 말이죠. 돈 번 사람은 극소수예요. 근데 왜 네네. 그랬냐면 개인 투자자의 성격이 있죠.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라고 하면 삼성전자 확 몰리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약간 급등주 좋아하잖아요. 테마주. 그렇죠. 그 테마도 많이 네, 가시죠, 또. 그 많은 돈들이 다 그런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왔으면 밑바닥에서 천천히 잡아가지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그 네. 긴 성장을 보면서 따라 들어가면 참 좋은데 들어올 때는 이렇게 생각하죠. 물리면 어떡할래? 지금 바닥이면 어떡할래? 그럼 장기로 가지 뭐. 네. 다들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거든요. 물리면 정말- 존버한다는 얘기가 있죠. 네, 물어보면 다 장기 투자자예요. 네네네. 근데 이 변동성이 조금만 나오게 되면은 무슨 장기 투자냐 마이너스 10%면 손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네. 5%만 올라가도 그냥 수익 실현 못해가지고 안달병 나시는 분도 계시고 막 네네. 그렇죠. 네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삼성전자라는 그 특정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 것. 삼성전자는 뭐 생각하시는 대로 그게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네네. 수익이 날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배당도 줄 테고. 네네네. 근데 문제는 가지고 있을 때 얘는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안 가고 안 횡보하게 움직이고. 되면 굉장히 답답했죠. 그죠? 네. 근데 더 열받는 것은 뭐냐면 돈을 많이 집어넣었는데 네. 그리고 나는 장기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네. 다른 쪽에서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막 열받죠. 그러면 이 장이 좋은 장이 왔는데 얘는 안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나쁜 놈이 돼요. 네네네. 그럼 많이 매수한 사람들은 또 여기를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뭐 지금이야 뭐 평단가 비슷한 수준일 테니까 네네네. 상관없겠습니다만 다른 쪽에서 막 우후죽순 치고 올라가면은 이게 또 상대적으로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 모습이 하나 있을 테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테마주 급등주 쪽으로 막 몰려 들어가는 분들. 뭐 요즘에는 바이오가 있었고 지금 뭐 총선 테마주 엄청나게 올라오죠. 또 남선알루미늄 같은 네.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 상하 쳤다가 네. 다시 내려오는 모습들이네요. 네. 남선알루미늄이 지금 제가 보유한 그 평단가가 1,100원이거든요. 어우, 네, 거의 뭐 바닥에서 죽으셨어요. 네, 오늘 이번에 또 신고가가 나와가지고 한 뭐 500%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네네네. 이 종목을 지금에 와서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누가 사고 있을까요? 라고 보면 다 개인들 매수거든요. 네, 너무 좋아하세요. 예. 그보다 앞서서 있었던 뭐 CJN이라든지 음. 뭐 그런 것들도 거의 고점에서 누가 매수했나 보면 다 개인들 매수거든요. 다 경고를 먹고 있는 종목들인데,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예탁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도 이 사람들이 뭐 동학 운동인이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동학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냥 몰리는 거죠. 그냥 네. 축구로 치면 계속 자살골만 넣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네네. 뭐 그러니까 그
프로 축구단하고 네네네. 동네 축구단 뭐 한 10개 구단이 뭉쳐가지고 싸우면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들은 몰려다니는 거고 프로 네네. 축구단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뭐 제가 뭐 싸움에 나서서 유치원생 10명하고 싸운 데서 제가 질 것 같습니까? 지진 않겠지. 네. 네,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몰려다니면 안 돼요. 지금은 보면 지금 이렇게 저점일수록 밑에서 사서 오랫동안 끌고 가는 그런 정석적인 플레이를 일단 하신다 그러면 네네네. 지금은 돈 많이 들고 오면 괜찮은 자리죠. 근데 이렇게 고점에서 사게 되면 그 어떤 자리에서도 결과적으로 이제 이 기회를 만들지도 못하고 네네. 수익도 내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항상 출발하기 직전에 어떻게 해서 내가 그 가치를 알아보거나 아니면 가치를 모르더라도 네. 가격 싼 저렴한 가격에서 기업이 괜찮은 상태에서 매수를 해놓는 게 아니라 항상 그죠. 테마가 붙고 나서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들어가는 부분은 손실이 날 확률이 더 굉장히 예.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참 투자자들이 지금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렇죠. 신규 상장 회원들이 많이 처음, 계시죠. 네, 예. 진짜 그냥 뉴스만 듣고 기회다 네네네. 이 얘기만 듣고 네네.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 이제 예탁 계좌 터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딱 들어와서 잘 모르니까 음. 좋다고 하는 것 쪽으로 몰려가는 거거든요. 일단 올라가 있으면 좋아 보이니까. 근데 네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세 이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소량으로 일단은 10만 발라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시고 그다음에 많이 오른 거 조심하시고 뭐 해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죠. 근데 네네네. 그런 것들은 뭐 여기서 다 소화하기는 어렵고 네네네. 일단 공부부터 해야 된다. 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제 하실 것 같으면 현금을 좀 아끼시고, 모의 그렇죠. 투자나 아니면 내가 사고 싶은 가격대를 부자빠님 말씀하시던 연필로 한번 적어보는 게 모의 투자거든요. 네, 그렇게 네. 해서 내가 지금 산 가격대, 인기가 많은 종목들을 사봤을 때, 뭐 1주든 2주든 지나갔을 때 상황을 지켜보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도 되긴 되는데,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전부 다 근데 들어오시면. 그렇게 네. 뭐 해보셨어요? 저 모의 투자 예전에 저도 처음에 주식 배울 때 모의 투자 했다가 집어쳤어요. 근데 안 돼요. 그 느낌이 네, 다르긴 숨길라요. 다르더라고요. 예. 숨기려고요.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예. 저도 단타 쳤다가 이제 손해 좀 보고. 다 그런 과정을 겪긴 걷는데, 네네네. 그래도, 네, 이게 길을 먼저 걸어온 어떻게 보면 선배 입장에서 얘기해준다 그러면은,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네네네. 뭐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잔소리 하는 것처럼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네. 하시는 것은 정말 안 돼요. 네. 일단 뭐 단순히 돈을 싸들고 들어와서 기회라고 생각돼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신규 이제 예탁금을 갖고 오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기회도 알아보려면 여러분들이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해서 기회인지 아닌지, 들어가야 되는 종목인지 아닌지도 알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지, 단순히 시장 뉴스에서 개성원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냥 덥석덥석 들어가시면 안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누차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 신용 절대 쓰지 마시고, 신용으로도 많이 갖고 오신다고 하시는데, 제발 좀 신용은 하지 마시고 본인 돈으로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유가 급등에 대한 것, 그리고 생각보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굉장히 많아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또 반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내로 삼성전자 계속해서 많이 매수를 하고 계신데, 좀 더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보셔야 될 거고요. 테마주도 또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평가된 좋은 종목들이 시장에 많이 널려 있는데, 그것들을 공부하시기 위해서 또 공부를 좀 진행을 하시고, 모르시면은 무료 방송 오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네, 무료 방송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잘 들어보신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제발 성급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주말인데 날씨가 굉장히 또 따뜻해져서 외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마스크 꼭 하시고 아직까지 뭐 코로나 경각심을 넘치지 마시고 잘 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